여기 불 끌 수 있나요, 요거? 요 불만? 요거 꺼지나? 네. 자, 우리 오늘 3주차죠? 네. 네, 2주차까지는 장상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 설명을 좀 들었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영양소예요, 영양소.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파마넥스가 가지고 있는 기전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몸에 유익한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에게는 공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의 그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는 대부분 마인드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자라기보다는 음식에서 건강을 좀 지켜보자. 음식만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양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의 문제점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영양학자들이 인지하고는 있어요. 인지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실체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막 발표하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을 가지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뭐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사실은 파마넥스나 아니면 뭐 많은 소비자분들이 일반인들이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좁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한 3, 40년 전보다 토양이 많이 오염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토양의 오염은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 중에 땅에 있는 유기화합물과 그다음에 이제 무기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화합물이 뭐예요? 유기화합물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 미생물들이잖아요. 그죠? 결국 식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죽거나 썩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죠? 미생물이 생기죠. 벌레가 생긴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계속 반복해서 뭐를 해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멸하겠죠. 네. 그럼 걔네들이 죽으면 토양에 뭐가 되죠?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그쵸?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양소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양이 좋은 데일수록 벌레가 많겠죠. 네. 뭐 지렁이가 있든지 군뱅이가 있든지 뭐 땅강아지가 있든지 뭐 벌레가 많을 거 아니에요. 벌레가 많다라는 건 결국은 뭐가 많으냐면 습해야 되고 수분이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식물이 그만큼 뭐야? 계속 자연의 현상은 뭐냐면 수레바퀴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재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나무에 사과나 배나 이렇게 과일 열매들이 매달려 있으면 그죠? 일정 기간 걔가 자라고 나서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지겠죠. 네. 여러분 혹시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네. 자, 그러면 사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중력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떨어졌다. 누가 밝혀냈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냐고? 어? 안 떨어지는 애는 뭐예요? 찌르긴 애들. 찌르긴 애들. 잘 보세요. 자, 인력 법칙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자연의 원리적인 걸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과가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가벼워요? 잎사귀보다는 무겁겠죠. 네. 꽃보다는 무겁겠죠. 네. 자, 일정 기간 무거우면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앵두, 포도 뭐 이런 거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죠. 꽃잎도 떨어지죠. 네. 자, 보세요. 나뭇잎은 왜 떨어져요? 가을에? 걔는 말라서? 말라서. 자, 그게 이제 원리적 부분인데 봄에 싹이 올라오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목기라고 그래요. 목기. 봄을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스프링. 튕겨 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대부분 나무가 싹이 올라올 때는 다 튕겨 올라올 때 스프링 형태로 올라오거든요. 알겠죠? 스프링 형태로 올라오면 얘가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죠. 그러면 땅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수기라는 게 있어요. 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 이 어린 잎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겠죠. 네. 그러니까는 땅 속에 있는 수기를 바짝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수생목이라고 하거든요. 수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수기를 받아서 뭐야? 치솟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무는 올라오자마자 퍼지는 게 아니라 수직 상승한다. 이걸 목기라고 그랬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수직 상승. 그러니까 봄에 나는 것들은 대부분 어때요? 수직 상승한다. 양기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면 햇볕이 뭐예요? 강하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구가 궤도상에서 태양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가다 보니까 자, 그러게 되면 햇볕을 많이 쬐니까 수기를 끌어올려서 식물이 죽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름 시기에 나무들을 보면 다 진녹색을 띠고 있죠. 그걸 우리가 녹음이라고 하거든요. 녹음. 무슨 말이냐면 녹색의 음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수기의 칼라는 검정색이에요. 우리 배웠죠? 머리에는 안 남아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에는 안 남아있지만 어쨌든 배웠어요. 그죠? 자, 보세요. 목기는 청색, 녹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해요? 그 수기는 검정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가 검정색 식품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먹는 것만 검정색이라고 하면 안 되고 검정색은 머리카락도 검정색이잖아. 또 꼭 따지는 분이 있어요. 금발은 어떻게 해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멜라닌 색소에 의한 부분이지만 수기가 근본적으로 까맣죠. 여러분 이제 이치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생식기가 까말까요? 하얄까요? 하얗습니다. 그죠? 성인은 생식기가 까매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하얗죠. 근데 생식기는 성인이 되고 햇볕을 한 번도 노출되고 있지 않은데 까맣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수기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음기가 뭐예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기가 많은 데일수록 까만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동자가 왜 까마냐? 수기가 많기 때문에 까만 거예요. 알겠죠? 콧구멍, 똥구멍, 귓구멍 다 뭐예요? 까맣지? 까맣다라는 거 뭐가 많다는 거야? 수기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수액이 많을수록 까만 거지.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신장이 관여한단 말이에요. 수기가 강한 거죠. 그쵸? 호르몬으로 얘기하면 여성 호르몬이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야한 생각하면 머리가 빨리 자라는 거 맞아요. 왜냐면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에 쭉 자라면 햇볕을 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건조한 계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득 찼던 양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추수라고 해요. 가을추, 거들수. 그래서 사멸이라고 하거든요. 가을에는 다 죽이는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가을에는 다 모든 것들을 죽이니까 어때요? 양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뉴턴이 발견한 거야.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연의 이치적으로 무거웠던 양기가 아래로 뭐야?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거라고. 이게 동양 철학적 사고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무거운 건 그렇게 떨어졌는데 나뭇잎은 무겁지 않은데 떨어지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여름 내에 햇볕 쬐죠. 햇볕은 화잖아. 그러니까 다 탔지. 탔는데 수기가 어떻게 돼? 건조해지니까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여름 내 탔던 게 뭐야? 단풍이지. 그래서 뭐야? 여름 내 탄 단풍이 뭐야? 수기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뭐야? 탄 것들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모든 가지와 나무들이 다 까매. 매달려 있는 게 없잖아요. 알겠죠? 그게 이제 이치야, 이치. 근데 그렇게 해서 뭐요? 겨울이 돼서 수기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음집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뿌리로 가는 거예요. 뿌리로. 그래서 뿌리만 살아있으면 뭐야? 이듬해 다시 모든 생물은
생명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기의 뿌리가 어디냐?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그렇게 자연적인 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인 식물이 토양에 있는 뭐야? 그런 미생물들을 가지고 햇볕을 쬐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일정한 시기가 거치면. 자, 그 다음에 땅에는 뭐가 있냐면 무기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야? 금속이죠. 무기질. 그죠? 칼슘, 철분, 인, 황, 칼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땅속에 토양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토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기 미네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 미네랄을 흡수를 해요, 식물이.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유기 미네랄로 바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속에 있는 흙을 막 퍼먹으면 미네랄이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철분이 많은 걸 막 퍼먹는다고 철분이 막 흡수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네. 그게 뭐가 된다고? 유기체가 돼야 되는 거죠. 무기체가 아닌 유기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은 뭐야? 햇볕을 통해서 얘를 뭘로 바꾸는 거야? 유기 미네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먹고 있는 과일이나 열매나 아니면 줄기나 꽃이나 이런 데에는 뭐가 많은 거예요? 유기화합물을 합성한 비타민과 토양에 있는 무기 미네랄을 흡수해갖고 뭐야? 예, 유기화합물로, 유기미네랄로 바꾼 거야? 미네랄을 누가 먹어요, 이제? 그 식물을. 사람만 먹어요? 동물도 먹고, 동물이 먹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 동물이 먹으면 흡수율이 이제 뭐야? 제로에서 35%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게 과거의 얘기를 해요. 30년, 40년 전의 얘기.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연적으로 매달려 있던 사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따가죠. 네. 배가 떨어지기 전에 따가잖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야? 예, 열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열매 안에 씨는 뿌리, 줄기, 잎사귀, 꽃,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씨앗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액기스지. 그쵸? 우리 그걸 먹는 거란 말이야. 물론 뭐든지 열매를 맺는 과실수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뿌리에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애가 있지. 인삼, 산삼, 칡, 더덕, 도라지. 그죠? 그 다음에 가지에 뭐야? 줄기에 뭐야? 에너지가 많은 게 있겠지. 미나리.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고구마 순, 부추.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게, 거기에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땅의 토양에 그대로 들어가서 썩으면 다시 어떻게 돼? 토양에 에너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토양에 걔가 가기 전에 싹 걷어서 우리가 먹어버리잖아. 먹으니까 토양에 있는 무기 미네랄이나 유기화합물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퇴비를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뭐야?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퇴비가 어디 있어, 그죠? 옛날에는 똥 싼 거 갖다 놨는데 지금 그럴 기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 놔야지? 인공사료나 퇴비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야? 비료라는 걸 만들어요. 비료가 뭐예요? 인공 미네랄이에요. 인공 미네랄.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연적 화합물이 아니다 보니까 칼슘이, 칼륨이 아니면 철분이 많고 이런 것들의 미네랄이 있단 말이에요. 비료를 주다 보면. 그럼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 그렇게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렇게 되면 토양이 어떻게 되죠? 편협되잖아. 한쪽으로만. 그래서 5년이나 한 10년, 6년 이렇게 되면 뭐야? 땅을 또 뒤집어 엎어. 아니면 다른 토양을 또 갖다가 흙을 갖다가 갈아 넣는데 그죠? 한번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봐봐요. 그흙이지. 왜? 잘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산에서 그게 아니지. 산이나 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 비가 내리죠. 네. 그 무슨 비라 그래? 산성비라 그래. 일단 뭐야? 비가 다 산성이야. 미세먼지 많은 날 비 열심히 내려봤자 다 뭐야?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야. 그걸 다 누가 식물이 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전돼도 뿌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면 뿌리는 그만큼 뭘 많이 갖고 있느냐면 무기미네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금속인 중금속도 뭐야? 다 흡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토양이 좋고 환경이 좋았을 때 물이 좋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뭐야? 너무나 대기의 오염과 환경 오염이 많은 상태에서 뭐야?
재배를 하고 있는 식물에는 양리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중금속과 뭐요? 화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거기다가 또 잘 자라고 벌레 끼지 말라고 뭐 집어넣어요? 농약과 살충제 떡을 치는데 그래도 벌레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지. 왜? 걔네들도 뭐야? 더 강해지는 거야. 이까지 것 하고 산단 말이지.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제초제와 농약과 살충제 뿌렸으면 모든 애들이 죽어야 되는데 걔네들도 강해져서 돌아온다고. 아비백하고 다시 온단 말이야. 더 강해져서 온다. 모기도 그렇잖아. 모기. 옛날에 겨울에 뭐야? 모기가 어떻게 됐어요? 가을 좀 지나가고 이제 뭐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설이 내리고 뭐 이런 부분 되면 춥잖아. 그럼 모기는 뭐요? 주둥아리가 이렇게 삐뚤어진다 그랬어요. 못 문다 그랬거든. 요즘 모기는 30층, 40층까지 따라 올라가. 엘리베이터 타고 쫙. 응? 따라 올라가. 대단하죠. 그리고 모기약을 쩍 뿌리면 어떻게 샤워하고 또 간다. 뭐 레몬향, 라벤더향 뭐 다 구분하고 가요. 그만큼 모기도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뀐 거야. 진화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진화가 안 된 존재가 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해서 내 몸에다가 뭐를? 독소로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질환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연적인 먹거리를 하더라도 내 몸에 들어올 때 문제가 있는데 1차적인 거.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자연적인 먹거리를 갖고 와서 또 가공하죠. 가공을 하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가공한 거에다가 뭘 집어넣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야? 옛날에는 양념이고 지금은 첨가제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섞게 되니까 그 화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걸 우리가 또 먹게 됐을 때 과연 내 몸에는 뭐야? 제대로 된 영양이 공급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영양학적인 부분이 들어갈 때 얘가 에너지를 대사를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도 공부를 했죠. 장수하고 건강하려면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공기도 좋아야 되고 물도 좋아야 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부분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보다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높은 이유는 뭐예요? 자연은 토양도 좋고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들 간에 뭐가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죠.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한 동네에 뭐야? 술 먹고 막 주정 부리는 아저씨 한 명 빼고는 다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들이 어른들이 뭐야? 하루에 웃는 시간이 몇 분? 7분 웃는다 그랬죠. 7분. 그것도 어이없이서 7분 웃어야지. 아이들은 몇 분 웃는다고? 7시간. 깐난애기 보세요. 깐난애기. 깐난애기는 똥 싸고 잠자기 전까지 그죠? 똥 싸고 배고프고 외에는 계속 웃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웃어. 왜 그럴까? 몸이 아프거든.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어때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어때요? 찌푸리게 돼 있어. 인상 쓰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환경적 요소에 대한 인간관계에 의한 또 뭐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뭐 다양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사는데 그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단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에도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결국은 영양의 문제를 뭐야? 계속 악순환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영양 결핍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이 보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충북대학교에서 실험했었던 토끼 5마리 설명해 준 적 있죠? 안 들었다는 듯이 안 들은 얘기죠? 자, 토끼 5마리하고 토끼 5마리가 있는데 A 토끼 5마리에는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줘요. 하루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A 토끼 5마리, B 토끼 5마리를 줍니다. 근데 주는 방식을 다르게 해요. A 토끼 5마리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면서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면 먹이를 줄 때 이렇게 막 줘봤고 토끼를 줘봤고 그리고 늑대 울음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이런 틀에다가 모가지만 내밀게 하고 가둬놓은 다음에
밤새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려줘요. 애들이 막 눈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삐토끼 5마리는 토끼가 원래 겁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안 왔는데 올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아 이뻐라 이뻐라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걸.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A토끼 5마리는요 다 백내장이 생겼어요. 그렇게 그 상태에서 1주만 더 가면 아나베디에서 터진대요. 근데 B토끼 5마리는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멀쩡한 거야. 더욱더 친근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그 A토끼, B토끼는 다 죽였어요. 혈관을 봐야 되니까.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그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야. A토끼 5마리나 B토끼 5마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죽여갖고 간을 봤어요. 간이 2배만해졌어요. B토끼의 간은 건강해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었어도. 자, A토끼의 동맥을 봤어요. 혈관을. 그랬더니 그 안에 중성지방이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B토끼의 혈관은 너무 깨끗하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누가 조절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간이 생기고 간이 뭐예요? 부어버리니까 콜레스테롤 조절을 못한 상태에서 혈관 속에 뭐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벽에 뭐예요? 중성지방이 많이 낀 거예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신경학적인 부분에서 2가지 호르몬을 분비해요.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거하고 그게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에프네프린이라고 그러는데 부신에서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애하고 코티트롤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분비가 돼요. 그래서 코티트롤은 나와서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은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마요 민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막 팽창하고 그 다음에 막 동공도 커지고 숨도 가빠지고 심장도 빨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4주를 했더니 토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간이 뭐야? 2배로 커지고 그 다음에 눈에는 뭐야? 백내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현대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즐겁게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사람보다는 건강하다는 얘기지. 응? 뭐 그렇다고 마약을 막 즐겁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단은 뭘 하나를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먹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담배는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피면 되는데 담배는 나쁜 것이야 하면서 피잖아요. 그럼 병이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예 필 때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피는 사람은 병이 안 온다. 그게 이제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읽은 4권까지 있는데 그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실험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카페인, 커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것도 심리적인 건 줄 아세요? 네. 뭐냐면 커피를 먹으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유에다가 카페인을 다 넣습니다. 카페인을 우유에다 다 넣고 우유를 줘요. 따뜻한 우유. 보통 우리가 이제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먹으면 잠 온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10잔을 줘요. 10명에게. 그리고 여기는 카페인을 다 뺀 커피를 10잔을 줍니다. 근데 잠은 이쪽에서 못 자요. 이쪽은 다 잘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막 하면 한다,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그냥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뭐냐면 이 중추신경계는요, 나쁜 거, 좋은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이거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있잖아요. 뭘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정보를 입력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태원 사장, 그쵸? 가끔가다 야한 동영상 보잖아요. 네? 안 보세요? 저는 자주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야한 동영상을 이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면 컴퓨터가 이거는 야한 동영상이네? 그리고 거부해요? 뇌는 그렇게 돼 있다고. 어떤 걸 집어넣든지 뭐야? 그냥 다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는 거지 이거 나쁜 거 좋은 거 구분하지 못해요. 단지 이게 안 좋은 거다라는 건 우리는 뭘 했어요? 학습을 받았잖아.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서 뭐를 해요? 이제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응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나쁘고 좋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뇌는 그냥 무조건 뭐를 해요? 우리 몸을 성공하게끔 60조 개의 세포에다가 정보를 보내요. 그냥 내가 있잖아요. 암입니다. 의사 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60조 개의 세포가 다운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암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옆집 아저씨가 암입니다 그러면 지랄하네 이러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 왜?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 부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쵸? 네. 건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그렇게 안 되어져 있는 것들을 기능을 높여서 이렇게 캡슐에 담아놓은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타민C 100mg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몇 개 없어져야 된다고? 30개. 30개. 과거에는 한두 개만 먹으면 100mg가 차졌는데 지금은 30개. 그럼 1000mg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하루에. 그럼 몇 개 먹어야 된다고? 300개. 오렌지 300개 어떻게 먹을 거야?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비타민C를 주는 거와 자 스플래시 이드알베를 드세요. 비타민C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심리적 부분이 달라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식품을 먹게끔 뭘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안 먹으면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럼 뭐 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변화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뭐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파마넥스를 전달해도 그 사람들이 뭐야? 아 그래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파마넥스만 좋다고 전달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토양이 과거에 비해서 토양이 지금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다. 두 번째 그렇죠. 이렇게 자연적인 먹거리에다가 뭐를 한다? 가공 플러스 너무나 많은 첨가제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그렇죠.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과 시대적 부분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한 사람에게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영양학적인 파괴가 너무 많이 이루어난다. 그러니까 음식만으로는 뭐예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얘는 그냥 영양소니까 꼭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에 대한 영양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영양요법에서 첫 번째 체질부터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성분과 기능을 좀 알자 이거죠. 자, 다 자연적인 거죠? 네. 이런 것만 먹고 살면 너무 좋겠죠. 그쵸? 항산화에 좋은 식품들 너무 많잖아요. 보기는 너무 좋은데. 자, 이런 것들도 너무 먹기 좋은 거죠.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캡슐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인 걸요. 캡슐에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야? 그 많은 먹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적인 게 이 캡슐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럼 꼭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야, 그럼 어떻게 식품만 먹냐? 야, 식감도 있어야 되고 좀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거 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래요? 아니 드시라고. 그거 드시면서 뭐요? 얘를 추가적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왜?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캡슐에 담아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자, 영양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생명의 뭐를 한다? 유지하고요.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돼요. 자, 생명의 유지하고 성장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먹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먹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래서 대부분 병원 가면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칼슘, 미네랄제가 뭐야? 엽사. 그죠? 엽사하고 칼슘 이런 거 준비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영양소는 이렇게 동물과 식물, 미생물의 구조로 다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해요.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조직세포에 다 뭐야? 필요한 영양소.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몸에 똑같이 뭐야?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를 지금은 영양소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도가니탕 언제 먹어요? 도가니 안 좋을 때 먹잖아. 그쵸? 네. 간단하다니까. 여러분 호두 언제 먹어요? 호두 먹으면 뭐에 좋다 그래요? 네. 콩팥은 콩팥, 곱창은 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뼈 국물을 왜 울고서 먹어요?
뼈 좋아하려고. 뼈 좋아진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양소라는 게 필요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먹거리들은 다 우리 몸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다. 블루베리, 빌베리 뭐가 생겼다고? 눈. 쥐눈이 콩 뭐같이 생겼어요? 눈. 눈알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어디가 좋아져? 눈. 근데 그거를 분석하고 분석했더니 뭐가 많아? 비타민 A.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먹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먹거리는 사람의 몸을 그대로 닮은 것들로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모기버섯 알아요? 네. 서기버섯 알아요? 뭐가 생겼어요? 귀. 그런 건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닭발, 돼지 껍데기 왜 먹어요? 콜라겐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먹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야. 네.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가 돼? 지방이 돼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당으로 작용을 해요.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 가서 뭐? 단백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똑같이 이런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이고 이 분자들을 만들어서 세포와 조직의 구성성분으로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 그거를 무슨 질환이라고 했어요? 대사질환이라고 했죠. 대사질환. 현대인들은 대사질환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영양요법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도 이걸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양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먹는다라는 개념이 특정인들에게만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시대만 해도 이 300년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대부분의 뭐야? 기형아 출산도 많고 그 다음에 뭐야?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생기면 사소한 걸로도 뭐야? 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양이 어떻게 됐어요? 왜 과하고 넘치니까 오버된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오버된 질환.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 대사증후군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죽지는 않지만 이상해지는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식사만으로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걸 밝혀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전화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먹으라고 그러면 야, 밥이 뭐야. 밥만 먹으면 되지. 밥만 먹으면 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하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인해서 영양소의 요구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사람일수록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에 그냥 뭐 6시간마다 100mg 하는 것이 6시간마다. 근데 담배를 핀다, 술을 먹는다, 노동을 한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3시간이나 4시간. 근데 뭐 열받고 일하고 뭐야?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막 이런다? 뭐 2시간. 이만큼 이 비타민 C를 100mg을 그때 빨리빨리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야? 세포가 빨리빨리 산화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영양소는 이런 일들을 해요. 구성, 에너지, 그리고 생리적 기능 이런 조절을 하고요. 그런 영양소 중에 우리 몸에 반드시 뭐야? 필요한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걸 비필수 영양소라고 해요. 이 필수 영양소는요.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냐면 쉬운 4가지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만 많이 먹을 때는 한 120 몇 개가 필요하지만 보통은 한 쉬운 4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쉬운 4가지 영양소 흡수해요? 하루에? 안 되죠. 하루만이에요? 아니잖아. 일주일 내내도 안 될걸요? 그쵸? 골고루 섭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할걸요? 뭐 라면 먹고 빵 먹고 뭐 튀김 먹고 뭐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앉아있는데 맨날 들어가는 게 열량이 높은 것만 먹지 비타민 미네랄이 뭐야? 충분한 걸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3가지의 비타민과 15가지의 미네랄 8가지의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 물,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뭐야? 골고루 섭취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것 중에 이게 곡류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곡류가 많고 그 다음에가 이제 채소류 많이 먹죠. 우리나라 채소류는요 색깔이 세 가지예요. 아세요?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보라도 먹고, 그죠? 네, 주황색도 먹고, 파란색도 먹고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주로 이제 곡물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과일류, 우유 유제품 이렇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네. 이건 과거의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한 가지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세 가지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지방이 많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탄수화물보다는 지방 섭취가 좀 많죠. 그죠? 네, 지방 섭취하고 단백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밥 먹는 횟수보다요 고기 먹는 횟수가 더 많대요. 네, 특히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목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고름덩어리 먹고 이제 항생제덩어리 먹고. 자,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고, 요거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네. 이렇게 입에서부터 뭐가 분해된다? 침에 의해서 아밀라제에서 뭐가 분해된다? 입에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밥, 그다음에 빵, 과자, 국수, 라면 있죠? 네. 자, 얘네들 입에서 몇 번 씹는다? 20번. 라면 20번 씹는 분 없죠. 국수 20번 씹는 분 없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내려가서 어디로 간다? 소장으로 간다. 그럼 소장에서 여기 있는 이자한테 아밀라제를 빌려요. 빌려서 내가 지금 입이 지젓하고 먹기만 하고 씹지를 않아서 내가 여기서 분해될 게 없다. 너 좀 꽂아라. 이래갖고 빌려서 소장에 이제 그걸 분해를 해야 돼요. 고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삼겹살 입에서 몇 번 씹어요. 별로 안 씹잖아. 그러면 누가 다 분해해야 되냐면 위장이 분해해야 돼요. 위장에 있는 이 위액 말고 펩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펩신이라는 애가 단백질을 분해해요. 단백질. 이것도 이제 효소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여기서 또 분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12지장을 거치면서, 요거 12지장인데, 요거 거치면서 이제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하고 달라서 위장에 8시간에서 9시간 있어요. 8시간에서 9시간 머물러요. 나머지는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다 소화가 돼요. 그럼 8시간 동안 여기 있으니까 8시간 있다가 이제 요거 거쳐서 내려올 때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걸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췌장암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예, 그냥 인슐린만 분비하거나 글루카곤이나 이런 것들만 분비를 해서 혈당만 조절해주면 되는데 계속 여기서 뭘 달라 그래요? 예, 단백질이 분해가 안 돼,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돼, 지방이 분해가 안 돼. 그래서 계속 빌려 쓰다 보니까 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췌장은 119와 같은 거예요. 119. 그런데 119는 언제 불러요? 불났을 때 불러야 되는데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개가 없어졌어요, 물이 잠겼어요. 뭐 이러고 부르니까 힘들죠. 이 똑같은 거예요, 췌장. 그래서 뭐요?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뭐요? 당뇨가 생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되 뭐요? 안 씹어서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맨날 음식 집어넣으면 뭐라 그랬어요? 꼭꼭 씹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요? 소화를 충분하게 하고 흡수를 충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소장과 췌장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씹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씹어요. 사람 씹는 건 정말 잘 씹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 씹는 건 정말 잘 씹어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인생에다 잘 신경 쓰세요. 네. 자기 인생. 저는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 저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저한테만. 그쵸? 네. 남이 잘생기고 멋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생기고 멋지냐가 중요하지. 관심 없어요. 전 거울 보고 제가 뿅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왜 남을 보고 뿅 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 몸 보고 뿅 가야지. 저는 이거 거울 보고 내가 이거 근육 한번 보일 때 야, 근데 황홀해 황홀. 남 몸 보고는 뿅 안 가요. 그게 자부심이 작은 거죠. 그죠? 우리 남의 인생 얘기만 하다가 평생을 살다가 자기 얘기가 안 해. 자, 얘네들 되게 재밌어요. 얘네들이 입이 안 씹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위장이 입한테 뭐라고 안 해요. 알겠어요? 지일만 하는 거예요. 얘도 지일만 하고 다 지일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얘네들은. 그런데 망가지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다 자기 일만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효소를 분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신경 물질 전달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외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데미지죠. 스트레스. 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밥 먹는데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밥 먹는데 그러죠.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소리 내면서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처먹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앉아있는데 뭐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고 앉아있어.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뭐야? 청소 좀 해라. 이러면 열 받아 안 받아? 그게 고스란히 얘한테 영향을 줘요. 너도 긴장하고 불안하면 설사하거든요. 배앓이 하거든요. 심장이 뛰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얘네들이 다 운동성이 뭐야?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신경은 얘네들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틱장애나 과잉행동장애나 이런 아이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장이 망가져서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력, 즉 신경적인 부분들이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전자파 발생처럼 이렇게 쇼트가 나는 거예요. 쇼트. 사고가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충격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외부 충격. 위험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흡수를 하게 하는데 첫 번째 탄수화물은 뭐예요? 탄수화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이에요. 단맛을 띠고 있는 건 다 당이에요. 탄수화물이죠. 탄소수가 몇 개가 결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것을 필요한 대로 뭐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 그러는 거예요. 화물. 얘를 변화시켜서 뭐야? 보내는 역할. 그게 탄수화물이 알겠죠? 네. 그것을 소장이 다 해. 소장이 탄수화물을 다 당으로 전환을 해서 만들어 어디로 보내요? 왜 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수용성은 간으로 보내면 간이 얘를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거지. 그리고 저장을 해서 이제 뭐야?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한 데서. 제일 먼저 보내는 데가 어디야? 네. 탄수화물. 급원 식품이에요. 그러면 당 떨어지면 어지럽지. 네. 짜증나고 신경질 안 나. 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밥 숟가락 딱 들으면 어때? 금방 눈이 막 떠지고 기분이 막 좋아지죠? 그 당이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탄수화물, 급원식품. 그래서 내 아이를 영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아침에 꼭 밥을 먹여라. 계란하고 우유 주지 말고 아무 의미 없는 애 주지 말고 의미 있는 애를 줘요. 반드시 뭐야?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밥을 줘야지만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진다. 알겠죠? 네. 그때 반드시 뭘 먹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고 오메가3를 먹고 그러면 내 아이는 절대로 엄마의 머리를 닮지 않는다. 아이 머리는 엄마 닮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 똑똑하지 우리. 아무 엄마 닮았다고 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성향이나 성격은 대부분 아버지 많이 닮는데 머리는 엄마 닮는. 그래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라고 결혼한 거예요. 생물체의 구성 성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탄수화물은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 있고 단순 탄수화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먹어야 되겠죠. 그죠? 복합 탄수화물 이걸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 부족하면 영양분이 부족해진다. 아침밥은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반드시 뭘로? 밥으로. 밥으로 씹는 걸로. 귀향이면 잡곡밥이 좋겠죠. 잡곡밥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소화력이 잘 안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뭐 어쩔 수 없이 백미 오븐도쌀 꼭 드시라고 했죠. 7도 7분도 이렇게 되거든 뭐 거의. 자 여기 보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요 지방을 태워요. 자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을 태워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줄여야죠. 알겠죠? 언제? 저녁에. 아침에 알겠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지 지방이 타지. 무슨 운동? 유산소. 아침엔 유산소. 무조건 가서 헐레벌떡 뛰어요. 헐레벌떡 뛰고 돌아온 다음에 뭘 먹어야 돼. 알겠죠? 어떤 분은 먹고 가서 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침에 무조건 물 한 잔 마시고 유산균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요? 15분에서 20분 뛰었다가 와. 오자마자 뭐 먹어요 이제? 비타민 B군, 프로틴 파우더, 네, 그 다음에 비타민 C. 요거를 20분 내에 먹어. 20분 내에. 그러면 지방 연소가 잘 되고 근육이 빵빵하네. 알겠죠? 탄수화물은 이렇게 과다 섭취하면 뭘로 바뀐다? 지방.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잉여잖아. 그러니까 먹고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안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요? 많이 먹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밥 먹고 수다 떨어봐요. 30분이면 없어진다. 그치, 그만큼 썼으니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먹고 게임하고, 먹고 핸드폰, 먹고 컴퓨터. 그러니까 대사가 안 돼요. 손가락만 살이 빠져있죠. 자, 그래서 딴 데 다져있고 손가락만 빠져있는 거죠. 탄수화물은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냐? 가공이냐.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잖아, 이거. 다 주로 이거 먹는 거잖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있죠. 햄버거, 피자, 짜장면, 쿠키, 사탕, 초콜릿, 그죠? 콜라. 엄청나게 먹죠. 이걸 다 먹는 애도 있죠. 그렇죠? 다 먹는 애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먹는 애도 있어요. 간식. 주식이 이거야, 애들이. 주식이 이거예요. 아이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가공되어져 있는 것을 일단 삼가하라는 거죠. 안 먹을 자신 있죠? 네. 네, 여러분도 체크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걸 먹고 앉아있으면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일단은 대사증후군과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아토피 있다, 비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과민성 질환, 틱장애, 과잉행동장애 어떤 것이든지 이건 다 뭐야? 차단. 우선 차단. 자,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맛있죠. 당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에 총 섭취하는 열량을 60%를 차지하는데 단당류 이렇게, 이당류 이렇게, 다당류 이렇게. 주로 어떤 거 먹어야 돼요? 단당류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요 가끔 먹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누구의 먹이가 되느냐면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 유익균의. 얘네들은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먹어줘야 유해균들이 증식을 해요. 유해균을 실을 말리면 큰일 나요. 걔네도 한 15%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경쟁력을 두죠. 그래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먹는 건 아니고 뭐 가끔. 자, GI 지수라는 게 있죠. 당 지수. 이게 뭐예요? 당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섭취했을 때 네? 금방 흡수되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 빠르게 흡수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당 GI 지수예요. 얘네들은 느리겠죠. 그죠? 얘네들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흡수율이. 여러분들 살 뺀다고 감자 열심히 먹어봤자 우리나라 사람들 탄수화물 정말 많아요.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감자튀김이나 아니면 감자조림으로 먹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옆에다 부친 게 또 하나 있죠. 탄수화물 중독. 자, 그 다음에 고당질의 식사를 할 경우에는 LDL과 HDL 콜레스테롤 농도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노인, 비만, 운동부족, 당뇨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복합당질의 섭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암 발병을 낮추는 데도 유용해요. 그래서 암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린 다음에 식단을 조절합니다. 안 그럴까요? 걸린 다음에 식단. 원래 걸린 다음에 식단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걸린 다음에는 막 더 잘 먹어야 돼. 단백질이고 막 이런 거 다 잘 먹어요. 걸리기 전에 조절해야지. 자, 탄수화물 중독 자가 진단 한번 볼게요. 배가 찼는데도 뭘 먹는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먹고 싶다. 커피를 하루 한 잔 이상 타서 먹는다. 현미밥보다 흰쌀밥을 더 좋아한다. 아침 식사를 주 3회 이상 거른다. 술자리에서 냉면이나 된장찌개 등 식사를 따로 챙겨 먹는다. 저는 이렇게 먹고 집에 와서 또 시켜 먹는 분 있죠. 그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에. 새벽 2시에 와서 부인 보고 밥 차려?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야식을 주 3회 이상. 식사를 한 뒤 디저트를 먹는다. 식사와 식사 중간에 간식을 먹는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이상 하면 난 중독이에요. 중독. 여기 다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술 안 먹죠. 커피 안 마시죠. 현미밥, 흰쌀밥인데 안 먹고 잡곡 먹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뭐 없죠.
국수 면 이런 거 안 먹죠. 청량음료 주스 안 먹어요. 간식 안 먹죠. 배차면 숟가락 넣으니까 안 먹고. 없어요, 저는 하나. 그러니까 건강하죠. 자, 두 번째 단백질 볼게요. 단백질. 프로틴이라는 말. 이게 이제 첫째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살아있는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죠. 우리 세포는 다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백질도 뭐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고 필요치 않은 단백질이 있어요. 이제 복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완전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불완전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잘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육류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육류에 있다는 거죠. 육류 섭취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육류 섭취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육류들이 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오리고기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오리고기. 자,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모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유연 약 16%의 질소라. 이게 문제예요. 16%의 질소가요. 과잉 섭취가 되면 질소가 체내에서 독소로 남아요.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할 때 얘 분해하는 과정에서 질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양자 측정하다 보면 요소, 질소, 수소, 개수라고 나누는 거 있죠? 네.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돼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걸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걸 누가 하냐면 소장에서 합니다. 장에서. 그게 이제 합쳐지면 단백질이고 분리되면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져요. 자, 단백질의 구조는 이렇게 4차 구조까지 되어 있고요. 너무 좋죠? 이 마블링 되어져 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포주만 먹으라는 거죠. 자, 양질의 단백질, 두부, 뭐 이거 먹지 말라 그랬죠? 아, 얘도 참 안타깝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막 TV에 나오지 않나요? 막 돼지고기의 문제? 못 보셨어요? 아니, 뭐 사업하느라고 보실 시간이 없죠. 심각해요. 이 종양 달고 다니는 돼지도 잡아갖고 살코기로 팔고 그러기 때문에 네, 심각합니다. 아침 방송인가 어딘가에 나오는데 정육점 주인도 몰라요. 이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종양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종양이. 돼지도 동물 다 안 걸리죠. 닭고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돼지는요 새끼 나면 낳자마자 이빨부터 잘라요. 4개 딱딱딱. 꼬리 자르고 서로 묻어놓을까. 목에다가 뭐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계속 항생제입니다. 여기 골마요. 목살 잘라서 몸을 짜면 계속 고름만 나오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겹살 중에 하나가 목 삼겹살이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나요. 이 비육돈으로 만들 때까지 네, 그렇게 나요. 새끼 때부터. 닭은요 부리의 신경이 80% 있거든요.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닭은 성질이 지랄맞은 애라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물 먹고 하늘 쳐다보는 애는 개밖에 없어요. 막힐까봐. 먹을 게 있는데도 파헤치는 애는 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질 급한 애를 가둬놔서 키웠잖아. 그러니까 애들 정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닭을 쪼아서 죽여. 그래서 부리를 다 자른다. 부리를 다 자르면 신경이 80%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잘 죽으니까 일주일 내내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넣을 수밖에 없죠. 유럽에서는 이걸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들을 그냥 하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닭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치킨집에 치킨. TV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왜? 치킨. 닭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아이돌 가수들 해갖고 막 강제로 먹이잖아요. 강제로. 2마리 치킨. 또봉이 치킨 막 이래가면서 그죠? 안타깝죠. 닭이 불쌍해요. 자, 이런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아니 물론 먹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몸을 써야죠. 먹기만 하고 되면 얼마 좋아. 단백질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그냥 면역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면역세포도 다 단백질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언제 많이 해야 되냐면 성장기 때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 병환 후에 수술 후에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쬐는 사람들은요 굶어서 죽거든요. 세포가 굶는다고 먹지를 못하니까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도 뭐를 해야 돼? 먹어서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이런 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역과 관련된 걸 단백질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근력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면 절대로 병이 안 와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의 역할은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완전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육류, 생선류, 알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인의 단백질량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20살에서 49살까지의 단백질 권장량이 하루에 남자가 70g이에요. 여자는 55g. 우리 프로틴 파우더가 몇 g이죠? 하나 한 번? 15g이에요. 15g. 그러면은 몇 개 먹어야 돼요? 하루에 남자 70g이니까 한 3개 정도 먹으면 되겠죠? 3개. 왜? 아, 다른 건 안 먹을 거예요, 음식? 아니, 다른 거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먹을 때는 뭐 한 4개, 5개, 6개 먹어도 되지만 다른 걸 먹잖아, 음식에서 단백질.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이걸 먹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조절해야죠. 그런데 채식주의자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환자가 많은 거 아세요? 고혈압도 많고 채식주의자가. 왜? 이거 안 먹으니까.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은요, 아무리 섭취를 해도요, 이 조직세포를 만드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성장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 그래야 키가 커. 뭐 콩나물 먹어? 무슨 콩나물 먹고 키가 커. 자, 이런 것들 꼭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걸 먹는 게,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좋죠. 이게 진짜 자연적인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야, 친환경 뭐 이런 거 너무 좋죠. 너무 먹고 싶으면 뭐 방법이 없죠. 키우든가. 자,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의 기능은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얘기고요. 세포는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 몸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다 뭘로 돼 있다? 단백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 자, 완전 단백질은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단백질이죠. 몸이 쇠약해지고 식물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날 콩 먹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동물성 단백질도 우리 동물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먹어야지. 알겠죠? 어떤 걸로? 살코기로. 살코기. 지방 없는 거. 살코기. 단백질 제대로 섭취하기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더 좋다.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섞어서 먹으면 더 좋다. 이런 거 먹지 마세요.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먹으면서 내가 막 이제 티알라이트 같은 거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는 닭가슴살 먹지 말고 칠면조 먹으니까 칠면조. 칠면조 다리 팔아요. 8,000원. 쿠팡에서 얘 2배인가 3배 만에. 이따만. 걔가요 함유량이요 닭의 10배 넘어. 단백질 함유량. 칠면. 여러분들 칠면조가 커 닭이 커. 칠면조. 걔가 힘이 더 세. 알겠죠?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 요리법은 똑같아요? 뭐야? 요리는 뭐 알아서 해서 먹으면 돼. 구워 먹든지 볶아 먹든지 뭐 아니면 아니 요즘은 다 이렇게 훈제처럼 나와요. 훈제는 다 나와. 정말 여러분들 근육 정말 잘 만들고 싶으면요 말고기 먹으면 돼. 말고기. 말고기 먹으면 말고기는요 육회로도 먹어요. 그냥 제주도에서 육회로도 먹거든요. 일본에 가면요 일본 가면 귀한 손님 올 때 주는 게 뭐예요? 말고기예요. 재수 없는 인간 올 때 뭐 주는지 아세요? 소고기. 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소고기 줘. 우리는 제일 귀한 사람도 소고기잖아. 일본 사람은 소고기 줘요. 제일 재수 없는 사람. 말고기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주고 혼자 먹는 고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 오리고기. 오리고기. 알겠죠? 오리고기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 근육 되려면 말 먹으면 되고요. 돼지 근육 되려면 돼지 먹으면 되고.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돼지 먹으면 옆으로 찌잖아요. 말이 지방이 많아요? 돼지가 지방이 많아요? 돼지가 지방이 많죠.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처럼 되는 거고 소고기 먹으면 소처럼 되는 거고 말 먹으면 말처럼. 애들이 닭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게 쪼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금방금방 쓸 수 있는 수용성이고요. 예, 단백질도 중요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지방은요, 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의 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타겠죠?
나무 태우는 건 금방 타겠지. 그래서 활활 막 나무처럼 바짝 마른 나무처럼 타는 게 뭐야? 탄수화물. 금방 타겠네. 네, 먹고 수다 몇 번 떨면 끝나. 그런데 얘는 먹고 뭐야? 한참 탄다. 기름이 막 쫙쫙.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서 화장할 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자,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많은 열량을 내는 거지. 수분도요, 수분함이랑도 2배 이상 됩니다. 지방이 수분함이랑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생체에서 합성,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지방이 우리 몸에 필수하게 필요한 거죠.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죠. 그게 뭐야?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이 지방산의 비율이 필요해요. 6대4 비율, 10대1 비율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을 해요. 농축된 열량이고 체온을 조절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용매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은 또 누가 조절하는?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누가 다 해결할까요? 간이에요, 간. 간이 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 너무 많이 먹으면요 간이 문제가 와요. 무리가 된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질, 콜레스테롤 합성해주는 역할, 내장을 보호해주는 역할. 너무 보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보호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장이 압박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내장 지방이죠. 보호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팔뚝 보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허벅지 보호. 이런 분들. 네, 창이 안 들어가지. 돼지가 그러냐. 돼지가요. 웬만한 동물들은요. 독사가 물면 다 죽거든요. 그 독사를 잡아먹는 애가 돼지예요. 물어도 독이 안 퍼져 지방 때문에. 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하고 뭐요? 뱀하고 상극이에요. 네. 혹시 여기 돼지띠 있어요? 돼지띠? 있어요. 돼지띠하고 뱀띠하고 상극이에요. 그렇다고 가서 막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자, 여기 보면 지방은 연소할 때 생기는 물의 양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2배 많다. 하죠.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하고 나면 체지방이 많이 빠지죠. 네. 그럼 이제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하려면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체지방이 빠진 사진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단백질, 근육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체내엔 독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독소를 빼잖아요. 독소를 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영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디톡스를 하는 과정 중에 나는 식욕이 조절이 안 돼 라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체내에 독소가 빠진 자리에 영양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허기짐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걸 먹었어. 그런데도 식욕이 막 더 땡긴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체내에. 그럼 뭐 줘야 돼, 그런 사람에게? 라이프팩을 줘야 되는 거야, 라이프팩. 그 당신은 라이프팩이 더 필요하네. 이걸 먹어야 이 조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알겠죠? 근데 뉴스는 좀 비싸잖아요. 라이프팩도 먹을까 말까 한데 너무 안타까워. 나는 그런 고객들을 만나면 150만 원 들여서 티알라이트 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9만 얼마 더 들여서 더 좋아지게 한다는데 내가 또 먹어야 돼 이런다니. 그렇잖아요. 사서 나 달라는 거 아니잖아. 사서 너 먹으라는 거잖아. 뭘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를 더 잘하기 위해서. 칼슘이 부족하면 지방 대사 안 되거든요. 그럼 칼슘 4만 원짜리 넣어주면 되잖아. 네. 이것도 먹어야 돼? 이런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먹어요. 어? 아니지. 선물 하나 주는 거야. 4만 원짜리. 1년 이상 먹어야 된다? 이러고 주는 거야. 그래야 뼈가 생성이 돼. 이길까요? 옳다. 그럼 한 번 먹고 11개월 먹어야 먹어요. 정규구매해서 먹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 안 돼. 투자해야지, 그지?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어느 정도 하냐면 너무해서 문제야. 저는 우리 고객들 만나잖아요. 막 뭐 어디가 아프고 막. 그럼 치스리 한 병을 주고 와. 주세요. 그럼 다음에 전화 와. 먹었더니 너무 좋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라이프팩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안 줘요, 저는. 집에서 식구들이랑 나눠 드세요? 이렇게 줘. 어떨 때는 한 박스도 줘. 알스퀘어도 한 박스 줘.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사업자들이 다 그러죠. 뭐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사업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미안해서라도 시켜보고. 근데 제품이 워낙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 흡수를 돕는 게 바로 이제 지질이에요. 그래서 지방 섭취도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 혹시 그 라이코펜이라는 거 알죠? 네. 토마토에 많은 거. 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게 뭐예요? 오일이죠, 오일.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같이 들어갔을 때 좀 도움이 돼요. 올리브유 이렇게 해갖고 데쳐서 먹잖아요. 그러면 3배, 4배 더 흡수율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G3에도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저는 고추기름인 줄 알았다. 고추기름 아닙니다. 자, 극성지질, 인지질, 당지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섭취를 해야 되고 요거는 내리는데 까놀라유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오메가 6 지방산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까놀라유는 집에 있으면 다 버려라. 먹지 말고 포도씨유나 아니면 올리브유 뭐 이런 것도 교체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알겠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다운 좀 내려라라는 얘기 알겠죠? 자, 지방의 종류는 이렇게 보통 3가지 형태를 나눕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중에 트랜스형.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 2가지만 우리가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어디에 많아요? 육류에 많죠. 육류. 자, 트랜스형. 이거 불포화지방산인데 뭐 때문에 트랜스형으로 바뀌었어요? 네, 가공하는 거죠. 뭐냐면 액상으로 되어져 있는 걸 고체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뭐야? 이렇게 트랜스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응? 마가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쇼트닝 아세요? 쇼트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튀기면 주로 많이 튀기는 게 뭐예요? 팜 이런 거 많이 튀기는 과자. 그 다음에 뭐 있죠? 감자튀김. 그 여러분 닭 튀길 때 보세요. 닭. 한 마리 튀겨요? 하루에? 한 200마리 튀길 거예요. 잘 팔리는 데는 한 500마리 튀길 거예요. 그래서 요즘 TV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름을 바꿉니다. 뭐 한 번에 한 번만 튀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한 번에 튀길 수 있어요? 그 기름도 어떻게 하냐? 마시나? 자,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죠. 불포화지방산 이런 거. 그다음에 다가불포화지방산, 오메가 6, 오메가 3. 이거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비율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자, 이게 이제 지방산이고요. 포화지방 대 불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불포화지방산은 먹으면 살이 안 쪄요. 불포하니까. 근데 얘는 먹으면 금방 기름기가 없죠. 제가 놀란 게 미국에 유학 갔던 친구가 21살이었는데 6개월 만에 있잖아요. 60kg 가져갔거든요. 6개월 만에. 한 달에 6kg 씩인 거지. 10kg 씩인 거지. 그러니까 놀란 게 뭐냐면 120kg가 넘어서 온 거예요. 대학생이었는데. 걔가 먹는 게 주로 이거예요. 햄버거, 피자만 하루 종일 먹대. 그랬더니 이제 막 접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막 다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너무 살이 찌니까 급격히. 자,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4대1, 10대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여러분들인 거예요? 4대1, 10대1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걸 적당히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컨트롤한다. 그 대신에 뭘 해줘야 돼? 먹어줘야 된다는 거지. 오메가3 지방산은 전혀 안 먹고 6 지방산과 9 지방산만 먹으면 얘네가 늘 거 아니에요. 그거 먹을 때 견과류도 좀 먹고 호두도 좀 먹고 아몬드도 좀 먹고 먹으라는 거지. 그런 거 못 먹을 때는 뭐야? 들기름 쳐서 좀 먹으라는 거지. 들기름 뭐 어쩔 수 없으면 김이라도 발라 먹든지 비빔밥 할 때 좀 먹든지 그렇게 먹어. 그것도 정 없다 그러면 한 숟가락 퍼먹든지 어쨌든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오메가3 먹으면 돼요. 뭐 마린 오메가, 옵티모 오메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안 먹는다는 사람. 그럼 그런 거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상온에서 고체가 되고요. 얘는 상온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녹아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 놓은 오메가3 지방산에 문제가 많다 그랬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체크 좀 해보고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이제 트랜스 지방의 이제 함량인데요. 제일 많은 게 이래요. 제일 팝콘이 제일 많습니다.
보통 이 극장 가면 엄청나게 먹잖아요. 저도 이거는 먹어요 제가 극장 갈 때는. 예의. 예의. 우리 예의. 예의. 어쩔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먹어요. 요즘 살이 찌려고 좀 먹으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먹으면 이렇게 된다. 포화지방. 문제는 뭐냐면 혈관에 쌓여서 뇌혈관이 막혀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불포화지방산, 뇌신경세포 망막 등을 이루는 역할을 해주는 거.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단백질은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 알겠죠? 오리 많이 드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요. 유황을 먹고 사는 애는 개밖에 없어. 독이잖아. 근데 그거 먹고 살잖아.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오리 장사하는 건 아니고 오리 드세요. 오리 누구에게나 다 맞는 거예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박사 중에 암 전문 했던 그 전문가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대부분 굶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많이 권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리고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으면 풍을 맞아요. 풍. 그 풍이라는 뜻을 잘못 알아서 바람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닭날개를 먹으면 풍 맞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조류잖아요. 닭이. 그죠? 날라요? 보세요. 새는요. 여기다가 금방 이렇게 날라야 안 날라요? 날르려면 자기 체온에요. 4배의 열을 올려야 돼요. 4배의 온도를 올려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4배의 열을 올리면 우리는 여기만 열을 올려요. 그러니까 4배의 열을 올리니까 금방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닭은 4배 이상을 올리면서 못 날아. 그래서 열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야? 날개야. 그래서 닭 날개를 많이 먹으면 열이 난다고. 그래서 풍이 맞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왜 복날 삼계탕 먹죠? 삼계탕 먹는데 옛날에는 삼계탕을 뜨거운 데서 먹었잖아. 햇볕에서 막. 그리고 땀 흘리면서 먹었잖아요. 체온을 조절하잖아. 열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삼계탕을 어디서 먹어? 에어컨 안에서 먹어요. 에어컨 안에서. 그럼 열이 나는데 땀이 어디로 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열이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뇌출혈을 일으킨다고.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열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풍 맞으면 지금. 삼계탕 먹고 뭐야? 에어컨 바람 싹 쐬고 있다가 3시간 있다가 막 마비돼 갖고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닭 먹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땀 흘려야 돼. 근데 삼계탕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 인삼주 먹잖아. 그 삼계탕 안에 뭐 들어있어? 황기. 황기 한 4뿌리 먹으면 이렇게 둥둥 떠다녀야 돼. 열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인삼 먹지. 거기다 뭐까지 넣어요? 녹각까지 넣어. 녹각. 그렇게 인삼주 한 석잔, 몇 잔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 온몸이 뭐예요? 열이지. 닭도 뜨거운 거, 인삼 뜨거운 거, 녹각 뜨거운 거, 다 뜨거운 거야. 배추, 밤 다 넣잖아. 안 쓰러지는 게 대단하다니까. 땀 흘려야 돼. 알겠죠? 이렇게 먹을 때.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지방, 필수 지방산이 있고요.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거, 이게 필수 지방산. 지방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울증이야. 우울증.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기 있는 거가 안 들어가면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 기간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네. 주의소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알겠죠?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탄수화물만 드시지 말고 반드시 지방도 적당히 섭취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콩기름이나 참기름, 옥수수와 같은 식물성 기름은 물론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을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메가6, 오메가3 이렇게 비율로 먹으면 되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랬죠? 어떨 때 올라간다 그랬어요?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지방간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식이섬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이버넷이죠. 네. 자, 우리 몸에는요, 이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제로 없다. 알겠죠? 예, 없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라는 것이 질병 예방 효과가 이 연구가 되면서 막 이제 제6 영양소라고 하는 걸로 이제 뜨기 시작한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3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5대 영양소가 비타민, 무기질이죠. 6대 영양소로 뜨기 시작한 게 식이섬유예요. 72년도에 이제 이 트로엘이라는 박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의 검사를 했는데 뭐가 없냐면 심혈관 쪽에 질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열심히 이제 풀 뜯어 먹고 있는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식이섬유가 풍부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분해 요소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흡수할 수 있게끔 몸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용성, 수용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식이섬유가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양배추 식이섬유만 많은 게 아니라 베타카로틴도 많고요. 그다음에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헛배 부르고 가스 차요 막 이런 분들 있죠. 방구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양배추 꼭 드세요. 보통 하루에 방구를 사실 몇 번 끼세요? 안 쉬어봤죠? 방구는 15번 껴요. 평균 15번. 자기 생각, 의지 없이 지가 끼는 거야. 알겠죠? 제가 뭘 말을 할 때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이거는. 응? 상비적인 거잖아. 그죠? 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혹시 영부인 똥을 쌀까? 왕은 똥을 쌀까? 다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구를 많이 끼는데 방구를 적게 끼면요 상대적으로 트림을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다 뭐예요? 가스기관이에요. 가스기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쨌든 뭐예요? 네, 나와야 돼. 이 암모니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참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냄새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심각하죠. 어쨌든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전해질이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신이라는 성분, 비타민 K 이것도 다 대장에서 흡수해요. 비타민 K. 단백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많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비타민 D죠. 얘가 이제 장의 기능을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 궤양이나 염증을 예방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D. 그렇죠? 위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배추 성분이 있는 게 뭐예요? 알레그레피엑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배추를 이렇게 익혀갖고 살짝 데쳐서 그걸 이제 씹어서 먹는 건데 너무 물에다가 많이 놔두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요. 자, 단점이 있죠. 양배추는 살충제를 너무 많이 뿌립니다. 한 겹 한 겹 다 살충제를 뿌립니다. 우리는 괜찮다. 이코스피어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거기다 이렇게 담궈놓으면 돼. 이코스피어에다 담궈놓으면 귀찮으면 알로에게피엑스 먹으면 돼. 자, 우리 귀찮으면 그런 거 먹으면 돼요. 방법이 없어. 섬유질은 그렇잖아요. 고등어 먹기 싫으면 반찬으로 오메가3 하나 먹으면 돼. 가해성의 팩틴, 미역, 다시마, 끈적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이제 섬유질이 많죠. 제일 많은 게 이제 미역, 다시마가 섬유질이 되게 많아요. 칼슘도 많고 미네랄이 풍부한 애들인데 여자분들은 무조건 다시마를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튀겨 먹어야 돼요. 다시마는 튀겨서 티각으로 먹으면 흡수력이 훨씬 더 좋고요. 예, 그다음에 요드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좋아요. 근데 튀겨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마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장수 식품이거든요. 정말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먹어요. 다시마 그죠? 다시마도 안 먹고 미역국은 생일날하고 출산할 때 외에는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먹어요. 미역. 과일 특히 이제 팩틴이 어디에 많으냐면 사과에 많거든요. 사과 먹으면 무조건 장수합니다. 사과 먹으면. 아침에 먹으면 금사가 뭐 점심에 먹으면 뭐 동사가 뭐 저녁에 먹으면 똥사가 뭐 독사가 뭐 이런데 상관없어요. 산만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먹으면 도움이 돼요. 자, 알긴산, 그 다음에 알긴산을 먹으면 비장 기능도 좋아지고요. 연골에 도움이 많이 돼요. 진액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버섯류도 많아요. 버섯류는요, 특히 이제 임파 생성을 만들어주는 면역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균종이잖아요. 붙어서
사는 거. 이거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섬유 중에 많거든요.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의 일필요량은 25에서 30 g 정도고요. 섬유 음료 아시죠? 미에로 하이바. 미에로 하이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항상 이렇게 병에 들어가 있는 거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도 홍삼정 아세요? 이게 홍삼 이렇게 팔잖아요. 그건 홍삼이 쳐다보고 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지천 알죠? 영지천. 들여다보고 간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대부분 그냥 100ml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식이섬유가 미에로하이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대장의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필요하냐, 수용성 식이섬유가 필요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이버넥 같은 경우는 불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변비 환자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먹으면 더 악화가 되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먹으면 안 돼요. 경련성 변비 있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똥만 못 싸면 무조건 식이섬유를 넣어. 큰일 나요. 그러다 똥구멍 막히면 병원 가서 빼야 돼. 완전하고. 그래서 안 된다. 식이섬유는 이게 불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꼭 나눠야 돼요. 자, 불용성 식이섬유는 뭐 하는 거냐면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장을 자극해줘서 연동운동을 통해서 변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열성 변비는 뭐야? 수분이 없어요. 장의 운동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야? 야, 내가 이것까지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시금치, 브로콜리, 강낭콩 이런 걸 섭취해주면 도움이 돼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요거예요. 불용성 식이섬유.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딸기, 바나나 이게 필요한 거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딱딱한 변이 있는 사람은 요걸 먹어야 되고 너무 부드럽고 뭐요? 물기 있고 막 이런 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변비거든요. 그런 거 있는 사람은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똥을 가늘게 싸는 사람 있죠? 변비예요. 물개 보는 것도 변비예요. 똥은 어떻게 싸야 되냐면 한 덩어리 싸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굵은 거. 한 덩어리 딱 싸고 닦을 게 없어야 된다고. 깐난 애기들, 건강한 애들은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반려견들 봐봐. 똥 굵은 거 하나 싸고 뭐야? 닦을 게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막 비데 쓰고 뭐 별거 다 써도 나오잖아. 그만큼 장이 안 좋아서. 이걸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 알겠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불용성 식이섬유 뭐? 고구마, 감자, 시금치, 브로콜리, 강낭콩 이런 것들. 어떨 때 먹어라? 묽은 변, 가는 변. 일단 이거 먹고 딱딱한 변, 염소똥, 뭐 4일씩 못 봐요. 뭐 이런 분들은 이걸 먹으라고. 요거. 그러면서 이걸 먹을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뜻한 물. 요거는 차가운 물. 좀 달라요. 변비에도 먹는 게. 알겠죠?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딥다 먹으니까. 파이버넷이 무슨 만병이야. 만병통치. 먹으면 다 좋아.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악성인 경우에는 알로에겔 PX를 주는 거예요. 변비에. 파이버넷 빼고. 그러면 훨씬 더 이런 변비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체크 달라요? 보세요. 얘 똥같이 생겼잖아요. 똥같이 생겼죠. 고구마도 똥같이 생겼잖아요. 애호박도 똥같이 생겼고. 그럼요. 그렇게 똥같이 생긴 건 뭐예요? 감자도 뭐야? 된똥이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토란도 똑같이 생겼고 당근도 똑같이 생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하고 소장 이런 데 작용을 할 때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켜서 포만감을 주는 거. 소장, 혈당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서 혈당 수준에 도움을 주는 거. 그다음에 불용성은 대장, 장내 유기의 먹이가 되고 술을 증가시켜서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는 우리가 하이버넷이 필요하긴 해요. 알겠죠? 네. 하이버넷이 필요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가 유산균의 먹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 꼭 하이버넷만 주려고 하지 말고 변비가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를 주라는 거죠. 이게 연근이라든가 뭐 아니면 바나나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토란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전분이잖아요. 그거 먹고 누가 증식을 해요? 유산균이 그거 먹고 증식하는 거예요. 알겠죠? 식이섬유만 먹고 안 되고 올리고당, 당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거를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뜻은 나하고 친근한 균이잖아요.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티바이오틱스.
그 안티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항생제. 항생제는 안티바이오틱스. 예, 내 몸의 유익균들을 싫어하는 애. 그래서 다 죽이는 애. 그러니까 항생제 한 번 들어가면 뭐야? 엄청나게 다 죽어버리니까 항생제를 맞을 때는 유산균을 증량해서 먹는 거야. 4알, 6알 이렇게. 항생제 맞으러 가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제가 막 20알씩 먹으라고 하잖아요. 20알, 30알 이렇게 먹으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섬유의 효과가 뭐 있는데 뭐가 있냐 볼까요? 일단 비만을 예방합니다. 비만. 일단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축적되는 거를 끌고 나가잖아요. 흡착해서. 자, 두 번째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요, 이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임산부예요. 임산부는 임신 전부터 임신 후까지 뭐야? 충분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담석증, 대장암, 계실염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뭐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 경우에 칼슘, 철분이 흡수가 안 돼요.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번에다가 칼슘하고 같이 먹으면 의미가 별로 없죠. 화이번에다가 뭐야? 오메가3하고 같이 먹으면 도움이 안 되겠죠. 화이번에다가 이브닌 프린로즈랑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텀을 두고 먹어야 돼요. 턱 끌고 나가잖아. 2시간, 3시간 있다가 흡수할 수 있게. 자, 소화관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분변 용적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피로 따지면 몇 리터가 되고 무게로 따지면 한 800 정도 먹어요. 800에서 1000, 그러니까 1kg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식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러면 똥으로 나오는 건 150g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분변 용적을 늘려요. 이렇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열성변비 같은 경우 위험한 거지. 같은 똥도 안 나오는데 걔를 또 부피를 늘려버리니까 나오고, 내용물의 소화관 통과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뭘 먹어요? 화이번에서 먹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몸이 말랐거나 살이 좀 쪄야 되겠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식이섬유 안 먹거든요. 화이번에도 안 먹거든요. 여기서 더 바르면 어떡하냐. 좀 안 먹어요. 쪄야 돼. 자, 그래서 장내압 및 장압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압력, 가스차고 이럴 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사 성분의 소화 흡수를 저해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좋아요. 식이섬유. 우리 파마에서 뉴스킨 하시는 분들은 막 아침 먹을 때 먹고, 점심 먹을 때 먹고, 저녁 먹을 때 먹고, 간식 뭐 먹으려고 그러면 야, 하이버넥 좀 꺼줘. 또 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말아요. 적당량 섭취하라는 거예요. 자, 담즙산을 감소시키면요, 지방을 분해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알겠죠? 네. 아무리 파마넥스가 좋아도 기능적인 거를 알고 섭취를 해야지.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킨다. 자, 그래서 가임기 여성 임신 계획 시기부터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독성 물질을 축적해가는 걸 끌고 나가요. 그리고 중금속을 흡착해서 끌고 나가요. 그래서 임신을 한 3개월 전부터 섭취하면 좋아요. 임신을 작정하고 하겠다, 계획 임신을 하겠다 그러면 한 3개월 전부터 섭취를 해서, 왜 그러냐면 출산 후에 이제 수유를 해야 하잖아요. 젖에 중금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산모들이. 중금속이. 뭘 때문에 오냐면 대부분 음식 때문에 오거든요. 음식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식이섬유가 합니다. 주의사항 여기 있죠. 과잉 섭취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미량 영양소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막 근데 다 먹지 않나요? 이거 먹고 조금 있다가 밥 먹고 유스 스팸 3 먹잖아요. 식이섬유 20분 전에 먹잖아요. 그리고 밥 5분 만에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스 스팸 먹잖아요. 그럼 유스 스팸 3에 뭐 있어요? 오메가 3 있잖아요. 그거 다 끌고 나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그렇게 먹지 말라니까. 안타깝잖아요. 돈 버리는 짓이지. 자,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저녁에 주무실 때 뭐 이렇게 섭취한다든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럴 때. 꼭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만 먹으려고 하지 마요. 나오죠? 네.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된 노령자는 임산부나 수유부는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우리 근본식품이라고 그랬죠? 네. 반드시 언제 섭취해라? 아침에 탄수화물을 섭취해야지 머리가 돌아간다.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그건 각성제잖아. 머리 안 깬다고 커피 마시는 건 각성제. 머리 안 깰 때 뭐 하라고? 잡곡밥을 20번만 씹어봐. 그러면 눈이 떠져. 그리고 머리가 팽팽 돌아. 진짜 잘 돌아가요. 알겠죠? 네. 막 꽂은 돈, 20년 전에 꽂은 돈도 막 진짜 너무 잘 돌아가니까 누구한테 제일 많이 먹여야 된다? 아이들. 알겠죠? 5살, 3살에서 5살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세요. 그때 머리가 가장 발달 많이 되니까. 물론 타고나서 안 되는 애는 어쩔 수 없고 어쩌고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꼭 탄수화물 섭취 꼭 권해주시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성장기 때도 필요하지만 노인분들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우리 몸의 세포 구성은 다 뭘로 되어 있다? 단백질. 그쵸? 그 단백질을 합성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단백질 합성작용을 할 수가 없어. 섭취를 해도. 그래서 항상 디톡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톡스를 해서 지방간을 없애고 강경변증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없애서 간이 건강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리버포뮬러라든가 아니면 피그린이라든가 지스제 등 이런 걸 충분히 섭취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단백질 흡수를 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티알라인티를 하면 대부분 비만 있는 사람들은 다 지방간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 측정해봐요. 저는 다이어트 측정을 할 때 인바디 측정하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뭐야? 상태를 보기 위해서 측정하는 건데 인바디 측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지방률을 얼마큼 뺐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건 그거 아니거든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바디 측정하고요. 양자 측정 꼭 하세요. 양자 측정을 해서 5가지를 꼭 체크해야 돼요. 이 5가지 체크 안 하고 그대로 인바디 측정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짜면 대부분 실패해요. 그럼 막판에 가고 막 굶어서 막 인바디 측정하고 막 손바닥 발바닥 열내고 막 이래갖고 측정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를 하려면 그 5가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알겠죠? 측정해서 간에 지방간이 있는 거 없는 거 꼭 체크해야 돼요. 지방간이 있다면 티알라인티를 할 때도 반드시 뭐야? 디톡스가 들어가야 돼. 지방간을 없애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야 뭐야? 여러분들이 대사 활동을 할 때 근력이 생겨요. 간이 해야 되니까. 우리 몸의 대사 모든 걸 다 간이 하잖아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일단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 칼슘이 얼마나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칼슘. 그게 있을 때 대부분 다이어트가 잘 돼요. 그 부족하면 대부분 다이어트 잘 안 돼. 예, 그거 좀 꼭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 대장 기능을 꼭 보세요. 소장, 대장 기능. 소장의 흡수 개수가 떨어지면요. 대부분 독소만 많이 유입되고 영양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기능이 문란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경우에도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혈액점도 꼭 체크하세요. 심혈관 쪽에. 양자 측정할 때. 네, 혈액점도. 혈액점들 봐서 혈액이 일단 끈적거리고 혈액점도가 너무 우측으로 항상되어 있으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체내 열도 많은 데다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림프가 다 막혀 있거든요. 그 혈액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티알라인티 한다고 되지 않아요. 티알라인티가 그것을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디톡스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방법은 물량을 섭취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혈액점도가 많이 나온 사람은 물량을 많이 늘려야 돼요. 3배 막 늘려야 되는 거죠. 물이 들어가야 혈액이 묽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뭐야? 미역, 다시마. 아까 얘기했죠?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 기능에 보면 정서지수라는 거 있어요. 그 정서지수라는 걸 꼭 체크를 하셔서 스트레스를 얼마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 그래야 렙틴이나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뭐야? 기능적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식욕, 중추. 그게 이제 컨트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 인바디 측정해갖고 체중 얼마 나오고 체지방률 얼마 나오고 뭐 체수분 얼마 나오고 골격근량 얼마 나오고 나온 거잖아 대충.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하고 그냥 맨날만 식단 조절하고 운동시키고 막 이거만 한다고 얘가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들과 어떻게 얘네들을 풀어줄 것인가가 필요해. 그게 영양소가 하는 기능이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공부해보면 더 많이 알아요. 비타민의 어떤 하나하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다양한 질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부족해요. 실제로 양자측정해 보면 비타민이 막 파란색이 초록색이 다 되는 사람 없거든요. 한두 가지씩 빠진다고.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게 다 부족해요. 비타민 C가 뭐예요? 항산화 기능이잖아요. 이게 거의 부족하다고.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질환,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걸 캐치하고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영양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파마넥스를 전달할 때도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알죠. 비타민 B1, B2, B3, 그죠? B6, B7 있을 거 아니에요. B12, B9 있잖아요. 그렇게 쭉 체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 대사가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버드라이브 주면 되잖아요. 오버드라이브. 그거는 뭐예요? 종합 비타민제 아니잖아요. 복합 비타민제잖아요. 세네 가지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딱 주면은 저렴한 가격에 그거 먹고 금방 달라진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파마넥스를 이렇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유스스펜 좋다고 무조건 다 유스스펜. 어? 정력 떨어졌어? 아이스큐. 뼈가 안 좋아? 몸을 이렇게 믿지 말라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놓고 앉았으면 다 먹어야 된다고. 안 그래요?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먹게 하기 위해서 뭐요? 순서를 밟으라고. 다 먹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밟으라고. 그래야 저같이 한 300만 원치씩 먹지. 알겠어요? 이해가죠? 처음에는 라이프도 한 봉지 들어가서 소화를 못 시켰어요. 지금은 이만큼씩 먹어도 뭐야? 부족해.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객을 매니아를 만들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알겠죠? 파마넥스는 위대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로서 제가 체험을 해보고 제가 바뀐 걸 보면 대단한 제품인 건 맞아요. 왜? 저는 타사 제품도 많이 먹었거든요. 첫째, 뭐가 없다? 타사에는 에이즈락이 없다. 그거면 끝이에요. 에이즈락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스몰 A사 알죠? 네. 스몰 A사 그 유산균이 이렇게 여기 스틱에 들어있는 거. 그거 먹던 그 사업자가요. 우리 유산균을 한번 먹어보고요. 하나를 먹고 변을 너무 잘 먹어요. 자기는 5봉지 먹어야 잘 볼까 말까. 우리 유산균 먹어요. 스몰 A사 사업자. 제품이 워낙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로 뭐야? 자부심을 꼭 갖고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비타민 미네랄 보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